예를 들어서요, 원장님들한테 제가 인센을 말하면 엄청난 큰 인센을 생각하세요. 하이마트 가면 가끔 친절사원, 우수사원 이렇게 배지 달려있는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책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이번 달 우수사원한테는 영화 티켓 한 장 준다 라고 하는 것도 엄청 크지 않더라도 그게 좋은 문화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적어도 내가 친절하게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준다는 그 배지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배지 하나가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데스크가 혼자 보시는 게 아니라 세 분이서 보시는데 한 분이 좀 그러셨었거든요. 악플이 계속 똑같은 게 달리는 거예요.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근데 원장님은 그 데스크 분하고 10년 이상 연을 쌓아보셨어서 나쁜 소리도 하기 어렵고, 근데 배지 시스템을 소개해드렸어요. 누가 친절했는지 스티커 붙이게 해주신 다음에 친절도 높은 사람한테 그냥 배지만 주셨어요. 근데 그 배지 하나로 10년 근무하신 분이 태도가 되게 많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되게 신기해 하셨었는데, 사실 직장이라는 게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눈 떠서 가장 오래 있는 데가 직장이고 거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조직 문화라는 거는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내가 가치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필요한 행동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인센은 그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병원 내가 했을 때 너무 명의라서라는 경우보단요, 친절해서가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후기 보면요, 악플이 거의 다 친절, 데스크, 프론트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병원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진료 외적 업무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은근 많아요. 당연히 메인으로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해드리는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되게 누락이 많이 돼요. 원장님들은 우리 병원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가면요,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인데도요, 신경 쓴 병원과 안 쓴 병원이 너무 눈에 명확히 보입니다. 환자들한테는 원장님이 진료를 잘 보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요소고,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몰라요. 먹고 그거는 환자가 느낄 부분이고, 그 외적 요소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를 많이 봐요. 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딴 데는 여기가 내과라고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병원은 안 돼 있어. 4층이라고 안내가 돼 있는데 3층이 메인 데스크랑 4층이 메인 데스크가 헷갈리시거든요. 그런 디테일함들이 사실 병원의 이미지와 다 직결된다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수기 앞에 있는 휴대폰 충전기에 충전기는 있어? 근데 맨날 먼지가 껴있어. 안 돼. 이거는 진료 외적 업무라서 계속 누락되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사실 재방문율을 판가름 짓는 되게 중요한 잣대예요. 그런 거 계속 누락되면 당연히 환자도 점점 줄 거고요. 근데 직원들은 그걸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우리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해주는 팀원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감사한 분들이고. 근데 처음에 딱 개원하시면요, 아,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내 병원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직장 취직한다고 하면 저희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있는 회사, 주인의식이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면요, 그 문화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 그럼 나는 바닥 청소만 하는 끝이라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은 바닥 청소는 기본이고 책자들 가지런히 놔야 되고 베개도 가지런히 놓는 것까지가 기본 정리다. 퇴근할 때 정리다 한다면 직원들은 데스크 정리만 하고 가면은 난 정리했다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기준서는 의자까지 당연히 가지런하게 놓고 가는 게 기본 정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기준점이 더 높으실 거예요. 원장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얘는 기본 정리를 안 해. 그럼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나 정리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얘기해주면 그분들은 바뀌셔요. 바뀔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그냥 센스 없고 계속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하면요, 더 못해줘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더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임에도 기분 안 좋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정리할 때 이것도 해줘, 뭐 요거까지도 해줘, 기분 좋게 그냥 농담식으로도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원장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바라는 행동을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병원 마케팅이라고 하면 새로운 환자를 데려오는 것만 마케팅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마케팅은 지금 이미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CRM 마케팅도 되게 중요해요. CRM 마케팅이 약자가 Customer Relation Management예요. 고객 관리한다는 건데, CRM 마케팅을 사실 제대로 관리하는 병원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1월 이벤트 있어요 하고 이벤트 이미지에서 띡 보내고 끝날 거예요. 여러 플랫폼에서 뭐 쿠폰 문자 다양하게 올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면 이게 광고성처럼 안 느껴지는데 대부분 스팸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병원에선 VIP라는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근데 VIP가 아닌데 VIP 고객님 하면요 스팸으로 느낍니다.
디테일함이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권이 아파트 상권이라서 주부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문자를 보낸다 했을 때 몇 시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같은 문자라도 주부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9시에 보내면요, 애들 준비하냐고 정신없어 아무도 안 봐요. 근데 반대로 애들 보내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보내죠? 그럼 반응률이 달라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벤트 얘기 드렸잖아요. 이벤트 사진 띡 보내면 이거 보고 방문했는지 어떻게 트래킹합니까? 적어도 네이버 예약 링크나 어떤 링크를 클릭하면은 그걸 통해서 클릭률을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내가 보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클릭을 했고 실제 환자가 어디까지 왔는지 트래킹이 돼야지 점점 CRM의 정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나 이벤트 하니까 보내야지 전체 쫙 클릭해서 보내면요, 비용대로 더 나오실 거고요. 우리가 CRM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정확히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해주길 바란다 생각하고 움직이셔야지 점점 정밀도도 올라갈 거고요. 우리가 고객 분류를 하는데 단골이라고 한다면 단골 고객한테는 몇 시에 어떤 걸 보낼지, 처음 방문한 사람한테는 어떤 걸 보낼지, 방문하다가 방문 안 하셨어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뭘 보낼지, 그렇게 나눠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설계하시면요, 같은 돈을 CRM 마케팅에 넣게 되시더라도 전환율이 압도적으로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 매출을 늘린다라는 측면이잖아요. 신환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방문이 많이 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CRM을 관리해주는 업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CRM은 사실상 프로그램으로만 다루려고 하고 그것도 원장님들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지, 사실 CRM이라는 영역이 되게 딥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CRM 매니지먼트 플랜이 따로 있는데 고객 DB 같이 보면서 같이 설계를 해드려야 되고, 원장님의 경험과 미팅해 가면서 시나리오 빌드 A, B, C 계속 하면서 우리 병원에 맞는 CRM 설계를 하시는 게 되게 관건입니다.